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 스타라이트 보이즈 파이널이죠. 10회 방송 리뷰인데요. 오늘 무대도 하고 그러겠지만 결국 파이널 방송은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부분은 빠르게 넘어가고 결과를 보도록 하고요. 최종 9인 팀이 탄생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탄생할 팀은 한국과 중국에서 중심으로 활동을 할 텐데 매니지먼트를 중국 쪽에서 중심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직전 9화에서 탑9으로 들어가서 데뷔가 유력했던 멤버 3명이 이제 하차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얘기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곡 2개를 발표하네요. 두 팀으로 나눠서 하는 거죠. 이게 뭔 노래야? 도대체 리듬을 왜 이렇게 짰지? 벌스가 바뀔 때마다 너무 연결성이 없는데? 음원으로 들으면 좀 나을 수도 있고 팝이니까요. 너무 정신없네 무대에서. 여기도 쉽지 않네 노래가. 그래도 이 노래가 조금 더 낫네요. 리듬에 이어지는 느낌은. 곡을 만들 때 이렇게 리듬 정리가 잘 돼야 돼. 이게 기본이지. 근데 왜 이렇게 신인 같아 아직도 스테이시. 아니 왜 두 곡을 해? 콘서트요? 팬턴 진짜 아이돌이다. 여기서 사실 연예인으로서 가장 탤런트가 있는 사람은 팬턴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샤오쩌ung도 있지만. 네, 순위 발표식 합니다. 9명. 야, 오늘 다들 화장 잘 됐네. 8등. 양동아가 데뷔를 하네. 양동아 개인으로서는 신의 한 수네. 여기에 나온 게. 야,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학교 폭력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이 팀이 활동하는데 계속 약점이 될 거예요. 왜냐면 그 내용이 자세히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냥 양동아가 인정을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사실 아니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힘들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학교 폭력 안에서도 다양한 사건이 있고 어떻게 보면 다양한 레벨이 있고, 그래서 전 항상 그걸 그냥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게 되게 심각한 문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학창시절에 다툼이었는데 한쪽이 유명해지면 다른 한쪽이 억한 심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사건이 비화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양동아는 그때 그냥 본인이 모든 걸 인정 안 했지만 사과하고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아예 언급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양동아의 학교 폭력 사건을 모르는 분이 없을 거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다 중국에도 넘어갔어요. 물론 이 외국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외국 아티스트나 외국 연예인을 볼 때 이런 사생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어쨌든 양동아가 그 학교 폭력 사건으로서 어쨌든 사법적인 절차는 이미 끝이 났고, 이런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적인 절차가 끝이 나도 계속 얘기되고 지적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숨기고 감춘 게 아니라 다 오픈된 상태에서 투표로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선택을 한 사람들도 그 내용을 알면서도 나는 얘한테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투표가 갔기 때문에 그건 존중받아야 되고, 애초에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아예 기회를 받으면 안 돼, 대중들의 선택을 받아보는 것도 안 돼 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런 사건을 가지고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중의 선택을 받았는데 더 많은 선택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걸로 가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어쨌든 활동을 하면서 계속 이 얘기가 나오겠지만, 여기에 선정된 것은 어떻게 보면 투표라는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투표가 돼서 이제 선택을 받은 거죠. 네, 7등. 오, 자이가 7등이야. 자이가 들어갔네. 자이는 댄서죠. 보통 이렇게 춤만 잘 추는 친구가 보컬이 안 돼서 결국 탈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오디션에서. 데뷔가 됐네요. 네, 6위. 이러면 뚜안싱싱을 모르겠네. 뚜안싱싱이 9위를 해야 되나? 한결이 6등이네요. 그래도 한결이 대단해요. 왜냐면 한결이가 되게 호불호가 있는 캐릭터거든요. 굉장히 센 캐릭터라 이 비주얼이. 근데 오디션에 나와서 항상 좋은 성적을 내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네, 5등. 펜터요. 네. 펜터는 항상 저 비슷한 순위에 꾸준히 있다가 데뷔하네. 더 크게 될 친구예요. 너무 이제 다양한 캐릭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게 장점이에요. 네, 4등. 순위가 예측이 안 되네. 마지막에 사람들이 빠져서. 와, 신처가 4등으로 데뷔를 해? 막판에 뭐로 저렇게 순위가 올라간 거야? 제가 신처의 순위가 이 방송의 성공의 바로미터라고 했는데 신처가 데뷔를 해버렸네요. 높은 순위로. 그 3명 빠진 표가 어디로 가느냐가 참 알 수가 없게 돼버렸네. 물론 이렇게 데뷔하면 신처는 잘할 거예요. 원래 이 연예계가 비주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처가 4위야. 그러니까 이 방송이 막판으로 가서 좀 엉망이 된. 네, 3위요. 그럼 1위는 샤오쩌ung이고
허세환도 들어갔나 본데 그럼? 이것 봐. 와. 허세환이 3등을 했어. 4위가 신처고. 아니 방송이 1화부터 8화까지 긴 시간 동안 쌓아놓았던 서사가 9, 10화에 다 무너졌어. 이해를 못하지. 갑자기 신처랑 허세환이 3, 4위로 데뷔를 하면 이 방송 1화부터 8화까지 뭘 본 거야 우린. 아니 이 사람들이 뭐 7, 8화 때 엄청 잘한 모습을 보이거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게 없잖아요. 방송 분량도 오히려 없었어. 후반에 허세환 신처는. 그럼 이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냐고. 어쨌든 뭐 신처랑 허세환 개인에게는 축하드립니다. 이 친구들이 방송에서는 분량이 적었고 뭐 큰 능력이 없었지만 저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표를 얻은 것은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활동은 잘 할 수 있을 거야. 샤오정이겠지. 아 이준혁이 남았구나. 그럼 뚜안싱싱이 9위야? 그럼 9위는 누군지 모르겠네. 와 그럼 뚜안싱싱은 순위 상승이 안 됐네. 탈락할 수도 있네. 네 샤오정이 1위에요. 축하합니다. 제 샤오정이 1위를 해야 된다고 계속 말을 했는데 그걸 유관우가 빠진 상태에서 1위를 한 거랑 이것도 약간 스토리가 약해졌죠. 유준혁도 대단한 게 무대에서 대결 성적은 별로 안 좋았어요. 계속. 근데도 개인 인기를 계속 유지한 거죠. 중국에서 참 좋아하는 캐릭터인가 봐요. 마지막 9위는 뚜안싱싱이 자연스러운데 뚜안이 안 되면 이변이죠. 와 유준이 그래도 많이 올라갔네. 이다을이 후보에 들어가? 후보를 몇 명 발표하는 거야? 뚜안싱싱까지 4명. 그럼 9, 10, 11, 12위까지 발표한 거구나. 홍성민이 12등. 판타지 보이즈는 아무도 못 들어갔네. 오! 11위로 탈락을 했네. 뚜안은 남았는데. 아니 왜 표가 떨어졌어? 중국에서도 화가 났나? 2명이 사퇴한 거에 화가 나서 뚜안도 그냥 투표가 줄었나? 그래도 뚜안이 들어가는 게 그림이 좋은데 아쉽네. 뭐 어쩌면 이달이 데뷔할 수도 있네? 방송 막판에 완전히. 와 이달이 9위로 데뷔를 하네. 허세환, 신처, 이달 똑같아요. 뭐 방송 안에서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막판에 올라와서 그냥 데뷔를 하는 거거든요. 하하. 허허 이게 참 폴라리스. 제가 저번 화 리뷰 때 이 방송 망했다고 한 게 현실이 됐네요. 여기 많은 사람들의 표를 얻어서 데뷔를 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멤버들한테 너무 가혹한 말이 될까봐 말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하면 이 방송이 이제까지 뭐였냐 이거죠. 이제까지 정말 탄탄한 기획과 연출력과 참가자들 덕분에 1화부터 8화까지 저는 거의 역대급 오디션 서바이벌 방송, 그러니까 프로듀스 초반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8화까지 쌓아온 서사와 결과가 전혀 다른데 그럼 그 결과를 이해는 할 수 있어야죠. 아니면 이 앞에 방송이 뭐였어? 근데 결과들이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허세환이 저기 들어가고 신처가 들어가고 이달이 들어간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서사를 잘 쌓았던 어쨌든 유관우랑 수닝아오랑 장쥐진이 빠졌어요. 하차를 했어요. 뭐 장쥐진은 저는 100% 공감하는 서사는 아니지만 그 친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인플루언서로서 쌓아온 스토리와 여기 도전한다는 스토리, 그 스토리 자체는 뭐 어필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리고 얘네들이 하차를 해서 뭐 뚜안싱싱 표까지 같이 빠져서 이 4명이 빠졌다?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럼 그 대신 들어가는 친구들이 그 다음 순위에 있던 스토리나 능력을 가진 애들이 들어갔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아무 스토리도 아무 능력도 보여주지 않은 애들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투표의 결과고 그 사람들도 그거를 고려했는데 차라리 그냥 이 친구들이 더 낫다고 투표를 해서 몰려서 된 거긴 한데 그럼 이 방송으로서 성공한 방송이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제까지 8화까지는 볼 필요도 없었고 그냥 결과만 보면 되는 방송이 된 거예요. 앞에 서사가 쌓여서 결과가 됐으면 그 서사도 단단하고 그래서 앞으로 활동할 때도 더 지지 기반이 단단하고 이 방송 스타라이트 보이즈 방송도 나중에 다시 보기를 해도 재밌을 만한 방송이 되는데 이건 이제 다시 보기를 할 필요가 없는 방송이 된 거죠. 이제 두 가지인데요. 앞에 빠진 애들이 저번에 제가 예상했듯이 애초에 섭외를 받고 들어왔는데 물론 뚜안싱싱처럼 그래도 나 끝까지 해보겠다라고 개인 의사를 밝혀서 협상을 해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사퇴를 한 3명은 뭐 굳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애초부터 나는 여기에 섭외가 돼서 나오고 빠질 생각이었으니까. 이게 왜냐면 프로듀스 재팬의 시즌 1 때 그랬거든요. 그때도 지금 아직까지도 이유를 밝히진 않지만 그때 한국에서 팀 활동을 하고 있는 멤버들이
섭외가 돼서 여러 명이 참가를 했는데 파이널 직전에 세미파이널 때에도 데뷔권 안에 있는 멤버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똑같이 파이널 전화에 사퇴를 했어요. 자진 사퇴. 그 당시에는 뭐 그 친구들이 한국인이라서 악플을 많이 받고 그래서 뭐 제작진들이 하차를 시켰네 아니면 본인들이 감당을 못해서 사퇴를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되죠. 한 화만 더 나가면 데뷔를 한대. 그래서 사실은 그때 아직까지도 오피셜한 이유를 말을 하지 않았지만 물어보면은 프로듀스 101을 일본에서 처음 하는데 참가자 섭외가 어려운 거예요. 공개 오디션을 해도 일본에는 연습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연습생, 아이돌 연습생이 없었으니까 참가는 일본인 구하기도 힘든데 한국인들은 애초에 그 당시에 일본에 가서 아이돌 활동을 하려는 애가 전혀 거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팀에서 데뷔해서 일본으로 가는 거지 일본 팀에 들어가려는 애는 없었으니까 한참 미드로 봤으니까 그 당시에는 거기에 응모하는 한국인도 없으니까 근데 프로듀스 제작진 CJ에서 일본 쪽은 요시모토한테 광고를 맡겼는데 참가자들이 뛰어난 애들이 없으니까 이걸로 방송에서 망할 것 같으니까 CJ가 자기가 섭외할 수 있는 한국 쪽에서 섭외를 해서 갔는데 애초에 계약 자체를 파이널 직전에 사퇴하게끔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 전에 중간에 사퇴를 하면은 시청률이 날아가는데 결국 파이널 직전에 사퇴하는 게 어차피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데뷔 멤버 발표니까 논란이 최소화된다고 더 화제가 될 최종 순위 발표가 바로 다음 주에 하니까 이 논란이 일주일만 가고 수그러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서 지금 거기서 탄생한 제이원은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대로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스타라이트 보이즈가 시즌 1화를 하면서 섭외를 해야 되는데 자사 프로그램에서 이전에 데뷔해서 쉬고 있는 애들을 섭외하고 장지진 인플루언서를 섭외를 해서 애초에 얘네도 똑같이 파이널 직전에 사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행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결국 이 멤버들이 앞으로 활동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는 저는 자연스럽게 흘러와서 걔네들이 사퇴를 안 하고 데뷔를 했으면 전 중국에서 대박을 낼 수 있는 팀이고 거기서 영향으로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멤버들이 빠지고 대신 들어간 멤버들이 서사가 약하기 때문에 한 50%는 파괴력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중국 시장이 없었으면은 이건 완전 망할 수도 있는 지금 라인업 구성이 됐는데 왜냐하면 이 멤버들로서는 한국에서는 전혀 인기를 얻지 못할 거예요. 지금 여기 들어간 한국인 멤버들이 한국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멤버들은 아니거든요. 이 친구들이 한국에서 막 방송 나오고 하면은 이 한국 멤버들로 뭔가 화제를 일으키고 바이럴을 돌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한국에서도 샤오쩌ং, 팬더 이런 애들로 더 새로운 인물로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한국에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로 중국과 태국에서 인기를 먼저 얻고 그 힘으로 한국에 와서 어쨌든 한국 멤버들이 한국인이니까 뭐 방송들 많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중국과 태국 시장의 성공이 엄청 중요하다. 한국은 그냥 그 낙수효과 정도예요. 근데 그게 기존 멤버들이 다 들어가서 중국에서 엄청 크게 성공했으면 낙수효과가 좀 될 텐데 지금 상태로선 약간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그래도 이 방송에 인기가 많았고 중국에서 이런 프로젝트 팀이 활동을 하는 게 생각보다 수익 내기가 어려운 구조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보다 자국 시장만 따졌을 때는 훨씬 큰 시장이어서 아이돌 멤버들은 이제 계약 조건에 따라서 수익이 다르겠지만 이 프로젝트 전체의 수익은 커요. 중국은 확실히. 어쨌든 인기의 볼륨이 크면은 그걸로써 팬들을 많이 획득하면 이 개개인 멤버들도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완전히 망했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 중국과 태국에서 잘 활동을 해서 이 인기를 가지고 잘하면은 한국에서도 좀 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8화까지 쌓아놓은 서사가 다 무너진 상태에서 그 위력은 한 가능성이 한 반절로 줄었다. 그러니까 많이 준 거죠. 그게 좀 안타까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저는 정말로 너무너무 아쉽다. 마지막에 이렇게 된 게 그것만 없었으면은 지금 저 샤오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팬더가 가지고 있는 힘 그러면은 한결이 다시 도전하는 저 스토리도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외에 이준혁 같은 멤버도 보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성된 9명의 능력도 이제는 엄청나게 반절이 아니라 이건 거의 60-70%가 날아간 거거든요. 춤, 노래 다 탄탄한 능력치로 9명이 구성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는 노래랑 춤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팀 구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쉽다. 엄청 좋은 오디션, 그래도 쏘쏘 중간은 가는 오디션, 별로인 오디션인데 결과적으로 별로인 오디션으로 마무리가 됐다. 그게 너무 아쉽네요. 그러나 프로듀스 재팬도 그렇게 시즌 1이 좀 부침을 겪었지만 뭐 시즌 2하고 시즌 3하고 잘 갔듯이 이 기획과 연출력은 그대로 있고 경험이 남은 거잖아요. 결국 이거는 저 참가자들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된 거기 때문에 시즌 2에서 이제 참가자들을 더 확보를 하고, 그러면 앞으로 다음 시즌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의 스타라이트 보이즈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연말인데 2024년 한 해 수고하셨고요. 겨울이니까 건강도 조심하시고 2025년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올해 굉장히 바빴는데 뭐 내년에 더 바빠지겠지만 내년에 더 많고 다양한 컨텐츠를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